취임식이 역대 TV 중계 중에 시청률이 가장 낮았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모든 채널들 다 합산이야, 합산. 지금 아마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거는 특정 채널 하나만 네, 이야기해서 저건 부정확한 정보고요. 그 온라인상에 도는 취임식 전국 6.6%다. 이거는 아니고 다 합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높았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야, 34.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마이클 잭슨 왔잖아요. 네, 33.4%. 예.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4% 찍었었는데 윤석열은 17.4%.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안 본 거예요. 하나는 관심이 없거나 하나는 꼴 보기 싫어서. 나 같은 사람들은 후자에 속하겠죠? 둘 다. 둘 다. 아니야, 나 관심은 있었어.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음. 근데 일반인들이 왜 이게 윤석열 지지율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윤석열 안 찍은 사람이건 찍은 사람 중에서도 실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대통령하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윤석열 취임식을 안 봄으로써 적개심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 2% 시청률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건 상당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청률이 얼마나 큰 의미를 주냐면은요. 제가 이제 주식 매매하면서 채널을 계속 돌리면 한 채널 걸러서 계속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홈쇼핑을 봤거든요. 보다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채널에서 취임식을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많이 안 봤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때 다시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취임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핵 이후에 선거하고 그 당선된 그 다음 날 바로 출근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만 하고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로터핸드홀에서 그냥 선서만 하고 바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긴장감을 줬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가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세레모니 없이 바로 지나가는, 그래서 참 문재인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시청률이 보여주는 의미는 그거라니까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 시청률이 제일 높았던 이유는 뭐였어요? 최초의 정권 교체였거든요. 예.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또 근데 IMF 이런 게 있었고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말은 너무 뻔한 데다가 일부러 일종의 외면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윤석열 너한테는 기대하는 게 없다. 이런 식의 시청률을 그냥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러니까 그 취임사 하면서 울었어요.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IMF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고통 속에서 견뎌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예.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뭐 처음 들은 것처럼.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 윤돌이 취임식에서도 마이클 잭슨 닮은 여자분 계셨잖아요. 네. 아,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런 화면은 어떨까요? 실제로 나왔던 화면이에요. 아, 윤보선 대통령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걸 내고 그래 이 양반들아.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을. 아, KTV는 아직도 있는 채널인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임했다잖아. 아, 나 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 싫어해도 이건 아니지. 윤 너무 대통령 사임.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고. 어떻게, 아니, 어디 함부로 지 맘대로 그만둡니까? 잘려야지. 예. 자, 국내 언론과 외신의 청와대 개방 보도의 차이점이라고 저 오마이뉴스인가? 여기서 이제 보도한 걸 봤는데 실제로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요. 찬반 의견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주 이런 게 있다. 여기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가디언지 내용인데 샤먼스 앤 크럴시스 이렇게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라면서 그걸 보도하는데 어제 여러분들 보셨죠? 윤석열 취임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청와대 개방한 사람들 중에
들어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하는 그 반응을 결국 윤석열 지지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쓰는 거거든요. 청와대 개방세 너무 좋다. 개방하는 거 반대 안 한다니까. 이렇게 급하게 개방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급하게 지울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때다 그 NSC 같은 경우도 지금도 있거든요. 청와대 지하에.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를 안 하고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다가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식이 있던 날 아침, 그러니까 아침 한 7시, 6시 반, 7시 그때쯤에 그 광화문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정장을 입은 사람은 아닌데 누가 봐도 태극기 집회에 나갈 법한 어르신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누군가한테 교육을 받고 있더라.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낮에 이제 나중에 아침 그 취임식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 꽃가지 아. 들고 간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습. 그분들 예. 누구야? 누구? 모르죠. 그러니까 꽃가지 나눠주고 뭐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아니, 거죠. 뭐 이벤트가 무슨 뭐 복숭아래 홍매안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예. 왜 이렇게 후져? 전문 용어로 액바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후지냐고. 그 꽃을 두고 와 옷을 많이 본 장면인데 북한. 방울 흔든 게 아니기 어딥니까? 방울 흔들어 써봐. 얼마나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칭찬 일색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이 청와대 이런 급하게 개방하는 게 주는 부작용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용산으로 간 거에 대한 것을 희석시키려다 보면 청와대 개방 잘했네를 칭찬 일색으로 보도하는데 오히려 외신은 그렇지 않더라. 그 외신 중에 이제 지금 뭐 가디언지 말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한국 새 대통령 험난한 임기 앞두고 있다. 윤석열 벌써 인기가 없다. 국정 마비 가능성 크다. 아니 사실 외신 지금 뭐 그냥 구글 들어가서 사우스 코리아 윤 하고만 쳐봐도 지금 외신의 분위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윤 대통령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국내 인물이기 때문에 전혀 외국에서 알 수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냥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야, 저 나라 뭐야 이렇게 불러질 것 같은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가디언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데일리메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데일리메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잡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치면은 가디언지에서 그 무당과 저주의 주장 여기에다가 학문침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디언지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우리는 국내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 학문침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새롭게 아큐펑처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S홀, S홀 아큐펑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취임식을 외면해 버린 것처럼 국민들이 역대 최저 이식을 나온 것처럼 언론들이요. 사실 한국이 좀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해. 당선이 되면 서로 미룰 기간이 있어요. 컨벤션 효과 노린 기간이 있어요. 지금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신임 대통령 중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취임. 그래서 국정마비 가능성 크다고 보도하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의 현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난주 갤럽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가 윤석열 지지율 가능성 전망 41%였어요. 이거는 역대급 민심 위반이거든. 그러면 이게 선거랑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국정마비 가능성 크다는 게 언론들이 말해줘야 될 대표적인 모습이고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많이 하게 되면 윤석열이 정신 차리겠지. 근데 그걸 안 하죠. 외신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지지율이 87%였어요. 그러니까 87%.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41% 2배 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 안 해요. 87%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으니까 뭐 지지율이 폭락했네 만에 막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은 출발하면서 41%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열심히 이제 빨아주고 있고 여기서 잠깐 경제 이야기를 하면 5월 10일 취임식 날 대한민국 주가 지수 2,600포인트가 깨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빡쳐. 그러니까 다른 진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뭐 주식을 판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윤석열이 당선이
된 때부터 주식을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당선됐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윤석열 리스크도 있다라고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판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선 가능성이 막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이 지금 이런 짓을 하면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실제로 나는 가디언이나 이코노미스트가 정확히 봤다고 생각하는데 가디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윤석열이 1979년 박정희 암살과 그의 딸 박근혜가 부패 혐의로 탄핵된 저주를 피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는 추측도 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대단하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 새 집무실에 수백만 달러가 사용된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같이 해줘야 균형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저주라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그 일종의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한 발짝도, 왜 하룻밤도 자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다들 왜냐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거든. 왜 그런지. 근데 외신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진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자기 전문가들끼리 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무속업계에서도 떠도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 무섭거든. 방송에서 잘릴 것 같거든. 그리고 본인들도 부정을 안 해요. 그렇게 대놓고.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우리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윤석열이 청와대 급하게 버리고 굳이 용산을 첫날부터 선택한 것은 칭찬할 만한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윤석열이 칭찬을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청와대 생활을 하다가 용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국방의 어떤 리스크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의 공관 등의 대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옮기는 거라면 칭찬할 만했지만 여기는 언론들이 봤을 때 이건 내가 요즘에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국정농단이다 이 자체가. 근데 언론이 비판하지 않으니까 외국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나 진짜 빈정상에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무리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라도 해도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리스크인데? 아니 그리고 청와대를 계속해서 이번에 처음 개방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드는 것도 되게 웃기고요. 어차피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귀신은 왜 내쫓는다고 그런 지신밟기 같은 거나 푸닥거리 같은 걸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청와대에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거를 하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 다시 용산으로 간다고. 가지. 그러니까 귀신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박근혜가 석방된 날 현충원 가서 아버지 용산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아닌 것 같다. 그 홍매화인지 뭐 복숭아인지 의미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용산으로 가지 마였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희화화된 사람이 취임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역대 시청률 최저로 안 본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관심을 끊는 것이냐 배척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관심을 완전히 끊게 되면은 다 해먹습니다. 첫날부터 부자 감세 통과시켰잖아요. 첫날부터. 그리고 우리가 정반대로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걸로 이걸 배척하는 그러면서 감시를 하겠다고 하면 저 또 함부로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끊고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갖되 아주 건실한 비판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다. 윤석열이 잘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와요. 진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혹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저 새끼들이 무슨 얘기나 보자고 들어오신 분들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씨가 시대에 맞게 정치를 잘하면 가끔씩은 칭찬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하는 짓으로 봐서는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잘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자꾸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속과 연관되게 할 수 있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부작용이 뭐냐면 하물며 어제 김건희가 입은 옷이 이게 소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뭐든지 다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무속의 플레임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그게 되겠습니까? 아, 예, 그 아니, 옆에 이게 무서운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증 편향을 갖고 공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순백의 드레스일 수도 있지 뭘 그걸 또 소복이라고들 그래. 뭐 리마인드 웨딩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아 근데 그쪽으로만 가면 아마 네. 유튜브 채널은 좀 재밌어질 수도 있는데 음. 새날의 공신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아, 뭐 저한테는 뭐 내복 입었다고 이러시는 분들 좀 아, 잠깐만. 그건 시청자 한 이야기를 내가 전달해 드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언급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주로 방송하게 되면 저는 그래, 새날이 갖는 네. 공신력은 좀 떨어진다. 네. 내 말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있죠. 아 우리가 지금 YTN에 대항하는 방송인데 그런 걸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 증거가 없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